당신은 왜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나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38살 여성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그녀는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 친구의 일방적인 푸념, 가족의 무례한 말투까지 모든 것을 받아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정 사람 앞에서 유독 말이 막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자신. 나중에 혼자 이불킥하며 왜 그때 한마디 못했지? 라고 후회하는 그 순간.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감정이 무너지나요?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감정을 지키는 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훈련법을 지금부터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그 여성. 지금부터 미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현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장 앞에서만은 달랐습니다. 그 부장은 회의 중에 미현의 의견을 비웃듯 잘라내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이것도 모르세요? 라며 핀잔을 주는 사람이었죠. 미현은 매번 얼굴이 빨개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분명한 반박 논리가 떠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책했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항상 당하기만 할까?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감정 동결 반응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이 중 가장 오해받는 반응이 바로 얼어붙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겁하다고 자책하지만 이건 본능입니다. 특히 권력 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자동으로 동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미현이 그 부장 앞에서 말을 못한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위협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시죠.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들으실 때 더욱 깊게 와닿을 겁니다. 미현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손은 차가워지고 머리는 하얘졌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 동결 반응의 신체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느끼고도 어쩔 줄 몰라 그냥 당합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첫 번째 훈련법은 신체 신호 감지 훈련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최근의 감정이 무너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몸 어디가 가장 먼저 반응했나요? 가슴, 목, 손, 배. 그 부위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첫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몸은 어디가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나요? 미현은 처음에 이 훈련을 어색해했습니다. 몸의 느낌을 관찰한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2주 후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부장이 회의 중에 미현의 의견을 자르려는 순간 미현은 자신의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미현은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 3초.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미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전달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온 미현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길 수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감정 경계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경계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자신에게 침투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미현은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부장의 무례함, 동료의 부탁, 친구의 푸념이 모두 여과 없이 그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쳐 있었고 자신의 감정이 뭔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런 내용은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몸에 배니까요. 그렇다면 감정 경계선은 어떻게 만드나요? 두 번째 훈련법. 3초 멈춤 기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추세요. 이 3초 동안 당신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둘째, 몸의 긴장을 확인합니다. 셋째, 이건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단 3초입니다. 하지만 이 3초가 당신의 감정을 지킵니다. 이 3초 동안 당신은 자동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42살의 남성 내담자. 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는 가족 모임만 가면 작은 형에게 시달렸습니다. 형은 항상 준호 씨를 무시하는 말투로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야? 라는 식의 비교를 일삼았습니다. 준호 씨는 매번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분노가 폭발했고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지쳤고 결국 부부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중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감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아내가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반드시 경계선을 지키겠다고. 다음 모임날 형이 또 비교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는 3초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 그런 비교는 듣기 불편해. 앞으로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처음으로 형에게 대든 거니까요. 하지만 준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댓글로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누구에게 경계선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훈련법은 감정 분리 연습입니다. 이건 조금 더 고급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사가 화나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우울해하면 내가 위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불안해하면 내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융합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이 융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타인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타인이 화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34대 여성 내담자.
은지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 인생에 대한 한탄을 은지에게 쏟아냈습니다. 은지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다 들어주고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고 은지만 지쳐갔습니다. 은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불행은 누구 책임인가요? 은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감정융합입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불행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불행은 어머니가 해결해야 합니다.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저장해두세요. 힘들 때마다 다시 보시면 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 분리는 어떻게 연습하나요? 간단합니다. 타인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감정은 저 사람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마치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도 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은지는 이 훈련을 시작한 후 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불평을 늘어놓을 때 은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감정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은 엄마가 선택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흔들리지 않자 어머니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은지에게 감정 쓰레기를 쏟아내지 않았고 스스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찾은 거예요. 맞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네 번째 훈련법. 감정 언어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다. 불편하다 정도의 모호한 표현만 떠오르니 상대는 심각성을 모릅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은 저를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이건 명백한 선 넘기입니다. 구체적일수록 강력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그런 의도 아니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45살 남성 내담자. 재훈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훈 씨는 직장 후배에게 시달렸습니다. 후배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은근히 재훈 씨를 무시하는 말투를 썼습니다. 선배님, 요즘 이런 것도 모르세요? 같은 시기였죠. 재훈 씨는 매번 웃어 넘겼습니다. 어른스럽게 대처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해서 후배와 크게 다퉜습니다.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만약 재훈 씨가 처음부터 감정 언어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후배가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 재훈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말투는 상대를 무시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조심해.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후배는 선을 알게 되고 관계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뭔가요? 싫어요인가요? 그만하세요인가요? 5번째 훈련법은 물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경계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침범하고, 무시하고, 상처 줍니다.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37살 여성 내담자 수진 씨는 독이 되는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수진에게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같은 말들이었죠. 수진은 20년 지기 친구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우울감은 커졌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신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나요?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거리를 두세요.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들이 나한테는 상처가 돼. 우리 좀 만나지 말자. 친구는 화를 냈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번째 훈련법. 반복 연습입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 한 번에 익혀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듯 감정 방어도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겁니다. 3초를 멈추지 못하고 즉각 반응할 수도 있고 경계선을 말하려다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하세요. 카페에서 잘못된 주문이 나왔을 때,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가족이 사소한 부탁을 할 때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30분이나 늦었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줘. 지금은 어려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이런 작은 문장들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41살 남성 내담자 도묵 씨는 처음에 이 연습을 우습게 봤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연습해야 하나요?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연습이 쌓여서 큰 용기가 된 겁니다. 이 영상의 3분 30초 구간과 6분 50초 구간은 특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몸에 배게 됩니다. 7번째 훈련법. 자기 위로와 인정입니다. 감정 방어를 시작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자기 위로입니다.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거야. 36살 여성 내담자 혜진 씨는 이 위로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한 달 후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인정도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칭찬하세요. 오늘 나는 3초를 멈췄어. 잘했어. 오늘 나는 싫다고 말했어. 대단해. 이런 작은 인정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걸 했어요라고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훈련법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신체 신호 감지, 3초 멈춤, 감정 분리, 감정 언어화, 물리적 거리, 반복 연습, 자기 위로. 이 7가지만 익히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미현 씨.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 미현은 승진했습니다. 그 부장은 여전히 무례했지만 미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팀원들이 미현의 태도를 본받기 시작했고 부장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장은 인사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행동을 바꿔야 했습니다. 미현은 말했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감정 방어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꿈도, 당신의 미래도요. 그러니 죄책감 버리세요. 당신은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훈련을 시작할 건가요?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지키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겁니다. 당신이 항상 괜찮아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니요. 안 돼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겁니다. 너 변했다. 너 이기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편했던 사람들입니다. 39살 남성 내담자 민수 씨가 딱 그랬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 동료들의 호구였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못 거절하고 자기 일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했습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가 경계선을 만들기 시작하자 동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차갑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민수 씨는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당신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 있나요? 당신의 가족을 생각해 준 적 있나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은 무시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의를 걱정하는 겁니다. 민수 씨는 그 후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3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더 이상 민수 씨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민수 씨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가 확고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댓글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누구의 호구로 살아왔나요? 그 사람 앞에서 오늘부터 어떻게 바뀔 건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 방어는 공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경계를 지킨다는 건 상대를 공격하거나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지킵니다. 오히려 경계 없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40살 여성 내담자 지영 씨와 그녀의 언니 관계가 좋은 예시입니다. 언니는 평생 지영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너는 그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
너는 그 직장 다니면 안 돼? 지영은 참았습니다. 언니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였고, 언니 전화만 오면 받기 싫었습니다.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유지됐고, 진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언니에게 경계를 말하지 않으면 결국 이 관계는 끊어질 겁니다. 당신의 분노가 언젠가 폭발할 테니까요. 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또 간섭하려 하자 지영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은 내가 하고 싶어. 언니의 조언은 고맙지만 강요는 싫어. 언니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침착했습니다. 언니가 화를 내도 지영은 같이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나는 언니를 사랑하지만 나의 선택은 존중받고 싶어. 한 달 정도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봐. 그 후로 언니는 간섭을 줄였고 지영과의 대화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지영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경기를 만들었더니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 언니를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경계의 힘입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 꼭 저장해두세요. 관계가 힘들 때마다 돌아와서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가족에게도 경계를 만들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더 확실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가족끼리 참아야지 같은 말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하는 건 폭력입니다. 35살 남성 내담자 태호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태호의 결혼, 직장, 심지어 주말 계획까지 모두 간섭했습니다. 태호는 효자였기에 다 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아내가 지쳤습니다. 시댁의 과도한 간섭에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큰일이 아니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부모님은 태호의 경계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태호 부부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태호의 아내는 시댁과의 관계가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말했습니다. 효도는 모든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진짜 사랑은 경계 안에서 피어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가족에게 어떤 경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지키지 못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는 배웠지만 감정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는 배웠지만 부당함에 맞서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딱 하나. 3초 멈춤이든 감정 언어화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하나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한 달 후 당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